자, 오늘 페이지 175페이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이제 끝판왕 남았거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배우고 전자기후도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면 물리원의 2단원이 끝이 납니다. 1단원에 비해서 양이 진짜 적은 거예요. 하지만 양이 적어진 만큼 교재에 나오는 내용보다 교재에 없는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여기 파트는 진도를 나갈 겁니다. 이해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외우세요 하는 건 좀 반드시 좀 잘 외워두세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요.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색이, 그리고 3번에 자기력선이라고 나오거든요. 요거 별표 하나 쳐주시고 내신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기력선에 동그라미 4개 있죠. 요거에 내신용 시험지요. 수능엔 이런 문제를 내기가 어렵단 말이죠. 수능은 좀 더 굉장히 좋은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내신용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하나씩 배워갈 거예요. 총 3개거든요. 하나는 직선, 하나는 원형, 하나는 솔레노이드. 이렇게 3가지를 배울 겁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서 틀려오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얘는 대충 하면 다 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틀려오는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석이에요. 자석.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고요. 같은 극끼는 서로 밀어내죠. 그걸 인력, 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석에 생기는 힘을 우리는 자기력이라 그래요. 여태까지는 전기력을 배워왔단 말이죠. 그래서 F는 K의 R제곱의 Q1, Q2 이래서 전기력에 대한 공식을 주로 갖고 놀았는데 이제부터는 자기력에 대한 내용을 갖고 놀 겁니다. 원래 자기력도 구하는 공식이 있고요. 자기장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구하는 공식을 우리는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자석이 자기장이 미치는 공간 전체를 자기장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니네 초등학교 때 한번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자석을 이렇게 놔두죠. 그러면 N극, S극이라는 막대 자석을 놔두고 여기다 철가루를 막 뿌려요. 철가루를 막 뿌려서 툭툭툭 하면 철가루가 일률적으로 배열을 해요. 본 적 있니? 이렇게 배열을 한단 말이죠. 되게 신기한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훅 하고 나가고요. 여기서 훅 하고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철가루가 있고 여긴 철가루가 없는 거지. 여긴 철가루가 있고 여기 철가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라는 게 형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석 주변의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장 속에 이상하게 철가루가 지나가는 길들이 보인단 말이죠. 요렇게 생긴 길들이 보여요. 요렇게 생긴 길들이 보입니다. 요 길을 선으로 이렇게 이으면 이걸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내신에 중요하게 나온다 그랬죠? 자기력선. 이 자기력선을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기력선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N극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S극으로 들어와요. N극으로 나가고 S극으로 들어옵니다. 철가루만 배열하면 이게 나가는 곳인지 들어오는 곳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나침반을 놔두는 거예요. 여기에다 나침반을 놔두면 그 나침반이 이루는 방향이 정해져요. 그걸 자기력선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됐죠? 방향을 알 수 있으려면 나침반을 놔두셔야 돼요. 단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반드시 N극에서 나와야 해요. 그리고 S극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됐죠?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얘 나갈 때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자기력선이라는 애는 직선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됐니? 한 번만 더요. 여기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갔다가
아니 난 빨리 들어갈래 이러고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겹쳐도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차라고 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자기력선이 이렇게 가다가 아 그만 갈래 그리고 이렇게 끊어져도 안 돼요. 자기력선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됐니?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N극에서 출발했으면 S극까지 부드러운 패곡선으로 그리셔야 돼요. 됐네? 선생아 그럼 얘는 끊긴 거 아니야? 아니요. 그림이 모자라서 못 그리는 거죠. 얘는 어딘가로 나가긴 나갔다가 반드시 어딘가로 들어올 거예요. 됐나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교차해도 안 된다. 직선으로 그리면 안 된다. 부드러운 패곡선으로 그려야 한다. 되니? 그럼 두 번째 끝났어요. 세 번째로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세요. 이건 암기지만 막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좀 이해해 줍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잘 봐. 여기에 자기력선이 있고요. 여기 자기력선이 있어요. 그치? 얘는 자기력선과 자기력선의 간격이 넓지. 그럼 얘는 1번 자기력선과 2번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지. 이 간격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알 수 있는데 자기력선끼리의 간격을 보면 이 간격이 누가 자기장이 세니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기장이 도대체 자기력이 누가 센 거니? 이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기장이나 자기력이 누가 센 거니? 니네 이거 일기예보 할 때 본 적 있니? 이런 거? 이거 그려놓으면 이렇게 해서 일기예보 할 때 이렇게 해서 등압선이라는 걸 그려요. 그러면 여기 점에 A를 찍고 요런 데다 B점을 찍으면 바람이 누가 세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람은 누가 세? 간격이 좁을수록 세요. 간격이 넓으면 바람의 세기가 약해요. 됐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와 여기의 높이 차이는 같다는 뜻이에요. 여기와 여기의 높이 차이는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A는 어떻게 된 거야? 높이 차이는 같고요. 높이 차이는 같은데 A는 이 간격이 넓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B는 이 간격이 좁아서 짧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물이 흘러도 천천히 흐르고 얘는 막 쏟아지듯이 흐르겠지, 그지? 똑같아요. 자연계의 모든 표시법은 다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간격이 넓으면 높이차가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흐르겠지, 그지? 간격이 좁으면 높이차가 좁으니까 빨리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간격이 좁을수록 힘이 센 거야. 그니 이건 물리뿐만 아니라 그냥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자석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됐어요. 우리 지구도 자석이죠. 저절로 형성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계의 법칙을 따라요. 됐나요? 마지막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자기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맞죠? 그죠? 그러면 요 점을 찍으면 자기력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이쪽 방향이야. 여기 점을 찍으면 자기력이 어떤 방향이야? 이쪽 방향이야. 됐나요? 여기 점을 찍으면 무슨 방향이야? 이쪽 방향이야. 됐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접선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기력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은 접선 방향이에요. 나침반을 나눌 때 설명을 할 때 나침반을 제일 많이 쓰는데 나침반 표시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돌아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 맞지? 그럼 여기다가 나침반을 놔두면 어떻게 돼? 나침반은 빨간 데와 하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화살표를 치세요. 자기력선의 방향대로 화살표를 쳐. 그리고 이 화살표를 빨갛게 색칠해요. 그리고 나머지를 완성시키면 여기에 놔둔 자기장의 방향이
나침반의 방향이 완성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 요렇게 가서 여기다가 나침반을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 요 화살표 그대로 요렇게 화살표를 치면 되죠. 그리고 그 녀석을 빨갛게 색칠하면 이게 저 위치에서의 나침반 바늘의 방향이 됩니다. 됐나요? 나침반 찾기 쉽지? 화살표를 그려서 색칠하면 그게 나침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네 가지 나와 있으니까 자기력선의 성질 1, 2, 3, 4 된 거 맞지? 그치? 됐니? 내신용이니까 반드시 꼭 알아둡니다. 자, 이쪽에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니네들이 하나씩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자기력선입니다. 자기력선 특징을 꼭 외우세요. 첫 번째 특징을 꼭 외우세요. 1번이 뭐라고? 반드시 N극에서 나와야 됩니다. S극으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르게 쓰면 안 돼요. 두 번째, 직선으로 그리면 안 된다 그랬지. 교차해도 안 된다 그랬지.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랬지. 그렇죠? 반드시 처음과 끝이 이어져 있는 곡선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요. 이 세 번째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됐나요? 자기력선의 접선의 방향. 그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접선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나침반 표시법도 설명드렸습니다. 네 번째, 이 녀석도 별표입니다. 자기력선의 간격에 해당됩니다. 자기력선의 간격. 얘는 이렇게 이퀄쳐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세다. 그렇죠. 네 가지 됐죠. 상식 하나. 자석은 N극과 S극을 따로따로 분리할 수 없다. N극만 갖고 있는 자석은 없어요. S극만 갖고 있는 자석은 없습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하죠. N극과 S극이에요. 얘를 가운데를 딱 자르면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가 태어나지 않겠니? 그럼 여기는 N극 맞잖아요. 여기 S극 맞잖아요. 그죠? 됐죠? 그런데 자르고 나면 여기에 새롭게 S극과 새롭게 N극이 생겨나요. 됐니? 자르면 또 생겨나고요. 자르면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한 극만 갖고 있는 자석은 없어요. 그렇지? 나중에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과학자 중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한 극만 갖고 있는 N극만 갖고 있는 자석을 발견해내잖아요. 또는 만들어내잖아. 그러면 또다시 지구에 혁명이 와요. 됐나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전기력을 다 배우면 알게 되는데 니네 전 시간에 한 번 했었어요. 교류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을 안 한다 그랬지.
전압이 되게 높고요. 원래 만들 때 교리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이따만한 네모난 거 전 시간에 보여줬죠, 그죠? 그것까지 설치해 가면서 꽂고 꽂아서 연결을 하니 직류 전원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직류를 쓰면 안정된다 그랬지, 그지? 그럼 아예 꽂을 때부터 안정된 직류 전원이 나오면 굳이 네모 박스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굳이 깜빡거림을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요. 굳이 다이오드 같은 걸 막 사용해서 직류 전원으로 다시 바꿀 필요가 없잖아. 왜 안 돼? N극과 S극을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전기밖에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야 N극짜리 자석만 있어 라고 전 세계에다 발표를 하면 전 지구의 모든 발전소가 다 이 N극만 있는 자석을 사용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직류 전원을 직접 생산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아직 못 만듭니다. 만들 수 없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못 만들었다면 이 엄청난 과학자들이 아직까지 못 만들었다면 못 만드는 거 아니겠니? 하지만 니네는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세상이 바뀔 때쯤 니네들이 만들어내면 훨씬 더 빨리 많이 바뀔 수 있겠죠. 꼭 만들어내세요. 저런 거 꼭 만들어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물리를 되게 어려워해서 전 지구적으로 따졌을 때 물리학의 레벨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학교를 갈 때 가장 최고 득점을 맞는 애들이 가는 과가 어디야? 의대죠. 그럼 내가 니네 나이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잘해서 수능을 만점 맞으면 가는 학과가 있었어요. 네, 서울대 물리학과였거든요. 서울대 물리학과는 전 이과를 다 통틀어서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의대를 다 통틀어서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가. 그만큼 우리나라의 물리의 수준이 예전보다 엄청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죠?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서 물리를 어려워하거나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물리를 전공해서 나 이만큼을 할래 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반면에 좋은 점도 있어요. 물리학이 떨어지는 반면에 의학이 높아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대의 의사들이 전 지구적으로 기술력이 되게 뛰어나다 그래요. 그래서 80년대 물리학이 최고였을 때는 의사들의 기술이 떨어져서 수술을 받으려면 미국을 갔거나 일본을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수술을 한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나라 전체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의학을 그렇게 높이 올려놓다 보니 그 바로 밑에가 생명공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은 역시 전 지구적으로 굉장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네 알고 있니? 우리나라 사람이 좀 있으면 노벨 생리학상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지만 않으면. 알고 있어요? 뭐 만들었는지 알아? 니네 TV 같은 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왜 뼈만 있는 애가, 아프리카 애가 나타나서 도와주세요, 유니세프, 뭐 전화 걸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제일 심한 게 기아와 난민이에요. 물 부족이죠. 이 세 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 중에 우리나라의 한 박사님이 아프리카 땅에서도 미치도록 잘 자라는 옥수수를 만들어냈어요. 얘는 심기만 하면 뒤지게 잘 자라. 그래서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동전의 앞모양이 그 옥수수예요. 만약에 그 옥수수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로 수출이 돼서
그 나라에서도 이렇게 기르잖아? 그러면 전 지구의 식량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노벨 생리학상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거 갖고 싸우지 않겠지.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장난 아니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박사를 딸 때쯤 되면 한 10년 정도는 있겠죠. 그 뒤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공부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생명공학 하나 남았고요. 물리학은 뭐 거기서 거기. 그래서 신소재를 만들어내든가 우주로 가든가. 네. 아니면 생명공학을 갖고 놀든가. 이 세 개 파트가 남을 겁니다. 컴퓨터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요. 이 유행이 공부에서의 유행도 좀 지나가겠죠.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의대를 가고 있지만 나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시 또 물리학에 뛰어들어서 물리학과가 1등이 되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세요. 물리 어려우니까 선행해볼까 이런 느낌보다는 과학을 물화생지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제 인공위성을 쐈죠. 우리나라 발사체로 쏜 건 처음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러시아 걸 쐈죠. 인공위성은 우리 거지만 발사를 시키는 자체가 우리나라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쏜 지 몇 년? 뭐 몇 달 만에 우리 기술을 쐈죠. 지금 하나는 달에 가 있죠.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에서 전 세계에서 빨리 무언가를 만드는 데는 최고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그걸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능력은 없는데 야 요거 내가 시작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래? 그걸 왜 빨리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는데 처음 기초 지식이 많이 부족한 거죠. 이과생들이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좀 그래 우리나라 역사 근현대사를 막 배우고 나면 우리나라의 물리학이 왜 아래로 떨어졌는지를 알게 될 텐데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때 가서 근현대사를 배우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됐나요? 자기력선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잘 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석은 이렇게 생긴 돌멩이에요. 돌멩이. N극과 S극을 가지고 있는 돌멩이. 우리 지구도 거대한 막대자석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북쪽에 S극, 남쪽에 N극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돌멩이죠. 그래서 자기장이 있는 돌멩이라 그래서 자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자기장을 이용하려면 자석을 캐와야 되지. 그러다가 지구상에 엄청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전류를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전류를 연구하기 전에 이 사람 교수님처럼 나타난 사람이 앙페르라는 사람이에요. 앙페르,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단어 아니에요?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예요. 그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단위로 붙인 사람이야. 그래서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 라는 걸 찾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앙페르라는 사람이 전류를 되게 많이 썼을 거 아니겠니?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도 되게 열심히 많이 공부를 했겠지.
이 사람들이 전류를 막 연구하다가 도선에 전류가 막 흐르는 걸 연구하고 있었겠지, 그지? 그런데 정말 우연히 요 주변에 나침반이 있었던 거야. 있나요? 나침반에 이게 있어. 그럼 여기에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이렇게 있겠지. 그럼 우리 같으면 그냥 신경을 안 쓸 텐데 이 사람은 전류를 연구해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넣고 스위치를 딱 닫으면 전류가 띠 흘러서 전구에 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스위치를 떼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스위치를 넣으면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그냥 뭐 움직이나 보다 이럴 텐데 궁금했던 거지. 이 궁금증이 전 지구를 바꿔놓는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니네들도 한번 해볼까? 이것도 상식이에요.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처음 형성됐어요. 그래서 이걸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이 대세예요. 아직까지는. 자, 질문이요. 왜 우주설이 아니고 우주론이니? 확정됐으니까. 확정되지 않으면 설이라고 하고요. 확정이 됐어?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 그럼 론이라고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빅뱅 우주설 아니고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러면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는 거지. 이 증거가 뭔지 알아?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이걸 최초로 찾아낸 사람들이 우주 빅뱅 증거를 찾았어 라고 발표를 하고 노벨상을 가져가거든요. 우주 배경 복사가 전 지구를 바꿔놓은 6글자예요. 어떻게 찾았는지 아니? 이래 뭐하는 사람들인지 알아? 엄청나게 큰 안테나가 있었는데 그 안테나 끝에 전자제품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래 TV 보려면 안테나 맞추고 뭐 이러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테나를 맞춰놓은 전자제품에서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신경 쓰여서 기계를 고치고 고쳐도 잡음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가 잘못됐는 줄 알고 안테나에 가봤어. 엄청나게 크거든요. 거기에 비둘기가 둥지를 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비둘기가 둥지를 틀어 청소를 안 하니까 안테나 기름이 떨어졌나 보다. 그래서 비둘기 둥지를 옮기고 청소를 깨끗이 했어. 그래도 잡음이 들리는 거야.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잡음이 들리냐 몰라 짜증내 새로 바꾸고 이럴 거 아니야. 너무 궁금했던 거야. 그 잡음이 뭔지. 그래서 그 잡음을 연구할 수 있는 과학자들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어보는 사람들이 아 이건 이걸 거야, 이건 이걸 거야. 그래서 그 기술을 다 집약해 봤더니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에서 온 전파라는 사실을 찾아냅니다. 그게 우주 배경 복사거든요. 니네들도 이거 들을 수 있어요. 볼 수도 있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차를 타.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가 나오겠지. 뭐 93.9 뭐 이런 라디오가 나와요. 107.7 라디오가 나와요. 그거 한 칸만 올려보세요. 93.9 그러면 93.9 이러면 기독교 방송이 나옵니다. 얘를 93.7 정도로 맞추면 갑자기 잡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정확한 주파수가 안 맞았으니까 섞여서 들어오는 거죠. 그때 지지직하는 잡음이 들립니다. 이 잡음이 우주 배경 복사예요.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니네 TV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채널을 넘기죠. 그럼 채널을 넘기면 화면이 이렇게 계속 나오지, 그치? 그런데 화면이 지정되지 않은 화면 본 적 있어요?
그러면 하얗고 까맣고 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지. 이거 하면 본 적 있니? 지직거리면서. 우주 배경 복사예요. 우리는 이게 우주 배경 복사일 거야 라는 건 상상도 못하지만 호기심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이 나침반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궁금했던 거지.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공부를 시작해요.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석을 전선에 가까이 가져가면 바늘이 훨씬 더 많이 움직여요. 그리고 자석을 전선에서 나침반을 멀리 떼면 조금밖에 안 움직여요.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전선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훨씬 더 크게 세게 형성되는구나. 이런 걸 하나씩 실험을 합니다. 그 전선을 위에다 놓고 나침반 밑에다 놓고 이렇게 놓고 그래서 결국에 전류에 의해서 생겨난 자기장의 세기와 전류에 의해서 생겨난 자기장의 방향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찾아낸 후에 자기장이라고 하는 애는 자석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전류만 흐르면 자석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찾아내는 지구상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니네들이 이제 하나씩 배워갈 거예요. 됐나요? 오늘 제목 전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게 도선 전체의 흐름.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어요. 이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건지 잘 보세요. 결국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니네 핸드폰 충전기, 무선 충전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어가겠죠. 됐어요? 자, 요거는 세 가지 경우니까 세 가지 경우를 한꺼번에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직선 도선은 어떻게 되니? 도선이 직선인 경우. 두 번째, 원형 도선은 어떻게 되니? 원형인 경우. 세 번째, 솔레노이드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기와 방향을 찾으시면 돼요. 자, 한 번만 해볼게. 잘 봐. 판때기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가운데에 이렇게 뚫어서 전선을 설치하면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면 이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랬죠. 그걸 철가루로 뿌리거나 나침반을 보면 눈으로 자기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공식이 없어요. 예전에는 구했었어, 값을. 그런데 그 공식이 사라져서 값이 자기장이 몇 테슬라니? 라고 구하는 문제는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시험 문제는 딱 두 개. 자기장의 방향과 어디가 세기. 됐나요?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구하는 시험 문제예요. 자, 첫 번째 한번 해볼게. 도선이 직선인 경우에는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찾는 건데 도대체 방향은 어느 방향이니? 이 방향을 찾는 방법이 오른손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아쥐는 거야. 그렇죠?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펼쳤어요. 그리고 왼손도 이렇게 펼쳐서 양손을 이렇게 펼쳐서 시험 문제를 풀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오른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왼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왼손을 펼치면 틀리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 다르니까 없어졌어. 됐나요? 없어졌어요. 이걸 막 물림 시험 볼 때 막 이러니까 컨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서 문제를 푸는 건 다 없어졌어요. 되니? 그래서 오른손을 말아 쥐어서 문제를 푸는 것만 남았어요. 그럼 미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오른손으로 말아주면 돼요. 왼손으로 말아주면 안 돼. 오른 나사 법칙이니까 오른손으로 말아줍니다. 됐나요? 자, 오른손을 말아줄 때 이 방향이 딱 두 가지예요. 엄지손가락은 펼치셔야 돼요. 직선 방향.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이게 꼬부려야 되죠. 그래서 곡선 방향이에요. 자, 방향은 딱 두 가지. 오른손을 펼치는데 엄지손가락은 직선을 의미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은 곡선을 의미합니다. 됐니?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도선이 직선 도선이잖아요. 그럼 전류가 직선으로 흐르겠지. 그 전류의 방향에 직선인 오른손을 맞춰요. 됐죠? 그리고 나머지 네 손으로 말아 쥐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빙그르르 도는 방향이 하나 생겨나지, 그지? 요게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직선 도선이면 전류가 직선, 나머지가 자기장. 쉽죠?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판때기가 있었어, 내렸어.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경우의 수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이니까 플러스에 시작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꽂는 거 맞죠? 그리고 나머지 네 손으로 말아주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빙그르르 도는 거 맞지? 됐나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시험 문제는 딱 두 종류. 아래에서 위로 가냐, 위에서 아래로 오냐. 딱 두 종류. 됐죠? 이게 직선 도선이에요. 일단 한번 볼까요? 직선 도선은 이렇게 내리면 전류가 직선입니다. 그지? 자기장이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직선 도선이면 전류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맞추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꽂을 때 어디다 꽂는 거야? 마이너스 극에다 꽂습니다. 마이너스 극에 엄지를 꽂아서 말아주면 시험 문제 끝이에요. 마이너스에다 엄지를 말아주면 시험 문제 끝나는 겁니다. 됐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판때기에다가 도선을 설치하고 판때기에다 도선을 설치하고 주변에 나침반을 놔두면 나침반의 바늘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됐나요? 자, 해볼게.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럼 직선 도선이니까 엄지손가락을 마이너스에다 꽂으면 나머지 손가락으로 말아쥐는 거라 그랬죠. 나머지 손가락으로 말아쥐어요. 그럼 판때기에 이렇게 빙그르르 도는 자기장이 형성될 겁니다. 됐나요? 그럼 나침반을 어떻게 한다고? 이 자기장의 방향대로 화살표를 치세요. 됐니? 그리고 얘를 색칠해. 화살표를 빨갛게 색칠하고 이 화살표를 완성하면 이게 그 위치에서의 나침반의 방향이 됩니다. 됐나요? 나침반의 방향 어렵지 않아요. 화살표를 그린 후에 색칠하시면 그게 나침반의 방향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내용 또 한 번 해볼까요?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장은 B라고 합니다. 이거 B.
언제 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전류가 세면 세요. 전류는 I라는 기호를 씁니다. 됐죠?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이 생기니까 전류를 많이 주면 자기장이 많이 생기겠죠. 됐나요? 두 번째, 이 녀석 중요합니다. 자기장은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죠. 그러니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요.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셉니다.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은 세요. 이해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만유인력 어떻게 쓴다고? F는 G의 R제곱에 M1, M2 이렇게 씁니다. 다시요. 전 시간에 배운 전기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기력 F는 K의 R제곱에 Q1, Q2 쿨롱의 법칙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자기장은 또는 자기력은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절대 제곱이라고 써오면 안 돼요. 거리의 반비례, 전류의 비례 이렇게 써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만들면 굳이 공식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자기장 B, 직선 노선의 자기장은 비례상수 K를 쓰고요. 도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아래 전류 I 값을 써서 공식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저게 공식이에요. 예전에는 전류값도 주고 거리가 몇 cm일 때 얼마니 이렇게 계산하는 시험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교샷만 보는 거예요. 요것도 한번 해볼까? 자기장 B. 단위는 뭐니? 아까 살짝 얘기 드렸죠. 자기장의 대표, 자기장의 대명사, 자기장을 갖고 노는 사람. 자기장으로 전류를 만들기 때문에 자기장이 전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전기를 사용하는 물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건에 이 제품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장을 전 지구에서 가장 잘 갖고 놀았던 사람. 한간에는 텔레포테이션 장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도 살짝은 믿는 사람. 네. 니네 중에 이 사람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죠. 자기장의 단위입니다. 테슬라. 그러니 일론 머스크란 사람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이름을 테슬라라고 진 거죠. 왜요? 자기장이 있어야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야 전기 자동차도 만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 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는 거죠. 테슬라 박사님, 전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박사님입니다. 니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 교류전기의 개념을 전 지구에 알린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니네 이런 것도 나중에 보세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는 좀 늙은 사람이고요. 얘는 젊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에디슨은 엄청난 발명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발명가가 됩니다. 돈을 다 긁어모으죠. 니네 에디슨이 만든 발명품이 뭔지 알아? 전구요. 필라멘트라는 걸 만들어서 전구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자, 다시요. 전구 말고 또 뭐니? 에디슨이 만든 거. 이런 거 잘 모르죠? 이런 거 잘 모르죠? 에디슨이 최초로 만든 거 축음기요, 축음기. 라디오의 원리.
이렇게 막 나팔같이 생긴 거에 바늘을 이렇게 연결하면 빙글빙글거리면서 노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걸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왜 만들었어? 애기 와이프의 목소리를 얘네들이 죽어도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거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지? 그래서 만들어낸 거야. 저 미친 사람이죠. 하나만 더요. 또 만든 거 뭐 있어? 그래서 만든 거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차린 회사 이름이 뭐야? 제네럴 일렉트릭. 제네럴 일렉트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미는 전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전자제품. 집마다 없는 게 없어. 그게 냉장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디슨이 말년에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와, 내가 죽어도 이 풍경을 다른 사람들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사기를 만들었어요. 영화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디슨이 죽을 때 저 녀석은 꼭 기록으로 남겨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겠어 라고 마음먹은 장면이 있대요. 지금 그 에디슨이 느끼기에 평생 살면서 가장 위대하고 엄청난 장면이었겠지. 에디슨이 지가 만든 영사기를 들고 가서 죽어가면서 만들어서 찍은 사진, 영상. 뭔지 알아? 그게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살면서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남기고 죽었겠고, 그리고 그걸 남기기 위해서 장치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영화 리미에르 형제가 최초의 영상이라고 막 영화를 만들고 막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낸 게 뭐야? 전기 의자. 이 사람 만들었어요. 사형수들 전기 의자에 껴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 전기 의자를 에디슨이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는지 알아? 전기 의자 왜 만들었는지 아니? 테슬라 죽인 거. 이 사람은 직류전원을 만들어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교류전원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직류전원은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만들기도 어려워서 비싸. 교류전원은 막 만들 수 있죠. 막 쓸 수 있어요. 전압도 높아요. 그러니 전류도 많이 흐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사람들이 교류전원을 쓰고 싶은 거지. 그런데 에디슨 입장에서 교류를 쓰면 안 되지. 직류를 써야 되지. 그래서 교류 전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직접 실험하기 위해서 전기 의자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 전기 의자에 말을 올려놓고 머리에다 그걸 씌우고 말을 죽였어요. 봐라, 말도 죽는데 사람이 안 죽겠니? 그걸 교류 쓰면 안 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형수들 전기 의자에 앉아서 사형을 합니다. 여기서 만든 거 되게 많죠. 그때 나타난 사람이에요. 테슬라가 제자였는데 에디슨 밑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너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에디슨이 테슬라를 경계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놓는 건 다 캔슬. 전부 다 캔슬. 안 돼, 시인하여 나와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과학기술을 좀 더 발전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에디슨이 다 막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엄청난 천재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었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 녀석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테슬라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 맞지, 그치? 그러니 우리 좀 잘 배워달라고. 자기장에 다니는 테슬라를 씁니다. 근데 이거 되게 재밌지 않니? 난 이런 게 재밌어요. 야, 오른손 말아줘요. 야, 이게 뭐야? 됐니? 공식은 한 번쯤은 꼭 봅니다. 다시 두 번째. 세 가지를 써놓고 비교하는 게 니네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원형으로 말아주면 어떻게 되니? 도선을 원형으로 설치하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있었는데 밑에다 도선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이렇게 동그랗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 도선이 이렇게 오다가 지면을 뚫고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지면을 뚫고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플러스를 걸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걸면 전류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동그랗게 흐르지 않겠니? 그럼 나침반은 어떻게 될까요? 가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 나침반을 여기다 설치하면 나침반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전류가 꼬부라져서 흐르는 거 맞죠? 이 전류의 방향대로 곡선을 맞추는 거예요. 곡선을 이렇게 동그려서 맞추면 엄지 방향이 생기지. 그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날 겁니다. 됐나요? 말아지면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생겨나겠죠. 그게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형 도선을 동그랗게 말면 이렇게 말아줘서 엄지손가락 방향의 직선 자기장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순간 직선처럼 보이는 자기장이 생겨나요.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 전류가 곡선으로 흐르고요. 원형 노선이니까. 그치? 그럼 자기장은 직선에 가까운 자기장이 생겨납니다. 그럼 엄지를 어디다 맞추는 거하고 직선에다 엄지를 맞추는 거죠. 요거 헷갈리면 안 돼. 그럼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A와 B 중에 어디가 N극이니? 됐어? 요거 맞출 때도 어떻게 맞추는 거냐면 선생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잖아요. 그러니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거죠? 아니에요. 자기장은 막대기의 개념으로 푸는 겁니다. 그럼 막대기 자석이 있으면 여기서 나가서 돌아서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그죠? 됐니? 그래서 여기가 N극이에요. 아예 통째로 외우세요. 엄지손가락이 N극입니다. 말아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있는 곳이 N극이에요. 그렇죠?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시험 문제는 이런 그림 잘 안 나옵니다. 요 그림이 많이 나와요. EX.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대. 전류가 요쪽 방향으로 빙글빙글 흐른대요. 그럼 전류 I가 이쪽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흐르면 원형도선 맞지? 그럼 요 가운데 원점을 찍었어. 여기에 자기장이 생길 거 아니겠니? 그러면 전류 방향대로 내 손가락을 말아주면 엄지손가락을 펼치게 되죠. 그럼 엄지손가락이 니네 쪽에서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 맞지?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에 전류의 방향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 방향 표시법도 물리에서 정해져 있어요. 들어가는 방향을 표시할 때는 동그라미의 가운데 X 표시를 합니다. 이러면 들어가는 방향이 돼요. 다시요. 한 번만 더요. 얘는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말아주면 니네 쪽으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향하게 되죠. 그럼 칠판에서 니네 쪽으로 나오는 모양이 되지. 나오는 모양을 표시할 때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가운데다 점을 찍어요. 됐나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호입니다. 이렇게 해서 X 표시를 하면 절로 들어가는 방향. 동그라미에 점 찍으면 일로 나오는 방향.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기호를 만들었냐면 니네들도 한번 보세요. 화살 때문에 그래요. 화살. 이렇게 생긴 화살촉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깃을 내다는 거 맞지? 됐죠? 자, 여기 사람이 서 있으면 내 쪽으로 오고 있지. 그럼 이걸 뚜두두두 쳐다보면 어떻게 보여? 요거 보이는 거 맞죠? 그죠? 이 뒤에 건 여기 감춰서 안 보이겠죠? 그리고 얘가 보이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나한테로 오는 방향은 동그라미의 점.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쳐다보면 어떻게 보여?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그대로 보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 화살깃이 보이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얘가 쳐다보면 동그라미에 화살깃이 들어가고 있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멀어지면 X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 공통이에요. 이렇게 쓰면 말아줘서 들어가는 방향. 점 찍으면 나오는 방향. 됐지? 얘도 중요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기장 B 뭐의 비례? 전류의 비례. 전류가 세면 자기장은 세요. 한 번만 더. 자기장은 B는 거리 아래 반비례. 거리 아래 반비례. 공식은 똑같습니다. 자기장 B 원형이라면 상수값만 달라요. K의 토라임을 치고요. 상수값은 다릅니다. R분의 I라고 쓰는 거예요. 됐지?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래도 질문 한번 해볼게. 직선 노선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10cm 떨어진 지점에 A, 또 10cm 떨어진 지점에 B. 자, A와 B의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그럼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A다 맞추죠, 그죠? 빈 그릇으로 돌릴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에 맞춘 오른쪽 편은 일단 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돌아서 왼쪽 편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니 이쪽 편은 전부 다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고요. 들어가서 돌아서 이쪽으로 나올 거니까 이쪽 편은 전부 다 나오는 자기장이 생기는 거 맞지? 됐어요? 그래서 방향은 A도 들어가는 방향, B도 들어가는 방향. 됐나요? 자, 질문이요. A와 B 중에 누가 더 자기장이 세겠니? 몇 배 세겠니? 됐어요? 그럼 얘도 이 전류에 의해서 생겨났고요. 얘도 이 전류에 의해서 생겨난 거 맞지? 그럼 전류 값은 둘 다 공통이잖아요. 됐어요? 그러니 전류는 자기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A와 B의 자기장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 거리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얘는 거리가 가깝고요. 얘는 거리가 멀지. 2배 머니까 자기장은 얘가 세죠. 몇 배? 2배 세요. 됐니? 됐어?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요. 됐나요? 자, 한 번만 더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데 됐니? 여기서 10cm 떨어진 지점에 A점, 20cm 떨어진 지점에 B점. 됐어요? 자, 질문이요. A점, B점. 자기장은 무슨 방향? 그럼 얘도 들어가는 방향, 얘도 들어가는 방향. 자, 방향 됐나요? 두 번째, 누가 자기장이 더 세니? 됐니? 됐어요? 원형 도선의 경우에는 선생님, 얘가 도선에 훨씬 가깝잖아요. 얘보다 도선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면 A가 센 거 아니야? 아니요. 여기 도선을 기준으로 하면 B가 더 가깝지. 그죠? 그러니 원형 도선에서는 도선의 거리에 반비례하지 않아요. 어디가 멀고 어디가 가까운지 도선의 기준점이 없죠. 그래서 얘를 잘 보면
순간순간 잘 보는 거야. 여기가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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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들이 모여서 곡선을 이루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게 직선이에요. 그럼 직선이면 곡선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직선이면 곡선으로, 직선이면 곡선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요. 원형 도선의 자기장은 실제로 이 모양이에요. 그럼 어디가 간격이 가장 좁겠니?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자기장이 최대값이 돼요. 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직선 도선에는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요. 그지? 이거 당연하지, 그지? 그런데 얘는요, 원형 도선일 때는 원의 중심일 때 자기장이 최대값을 갖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자기장이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어때? 틀려올 만한 거 정리되니? 원형 도선일 때는 원의 중심일 때 자기장이 셉니다. 그럼 선생아, 여기 있는 R은 뭐냐? 요거요, 반지름을 넣는 거예요. 반지름을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형 도선의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동그라미 치고 2A가 흘렀대. 여기 가운데 P점, 여기서부터 반지름은 10cm. 이렇게 큰 애가 있는데 여기 점 찍었어. 이쪽 방향으로 2A, 여긴 Q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은 20cm. 그쵸? A와 B, P와 Q는 전부 다 전류값이 똑같죠? 전류값이 똑같으면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럼 거리가 누가 더 가깝니? 선생님, 얘가 거리가 가깝잖아요. 괜찮죠? 그죠? 그걸 반지름의 개념으로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반지름이 작을수록 거리가 가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지름이 작을수록 자기장이 세구나 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원형 도선의 자기장의 거리를 구할 때는 반지름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원의 중심에서 자기장은 최대값을 갖는 거야. 요거 정리 다 하고 한 번쯤 실전 문제를 다 적어 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 솔레노이드야. 들어봤니, 솔레노이드? 뭐야? 들어는 봤나요, 솔레노이드? 니네가 본 것 중에 솔레노이드가 있어? 어디 있어? 응? 니네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솔레노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마무시한 자기장을 만들어낸, 그래서 지구를 구하는 초슈퍼 히어로가 된, 여기에 솔레노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린 그 사람을 아이언맨이라고 합니다. 장난 아니죠? 아이언맨 이과 생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써요. 솔레노이드를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솔레노이드 뭐냐면 원형 노선을 여러 번 가는 거예요. 그걸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해볼게. 잘 보세요. 막대기에 도선을 여러 번 감으면 그걸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그치? 그럼 두 가지를 체크한다 그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N극은 어디니? 됐나요? 그럼 얘도 전류를 따라가세요. 플러스로 갔어. 그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 맞지? 그치? 마이너스를 향해 전류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원통을 기준으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 맞지? 앞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엄지손가락이 지금 B를 가리키고 있죠? 그럼 이 B점이 무슨 극이라고? N극. 됐어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이 N극이에요. 왜? N극에서 지금 화살표를 이렇게 칠 수 있죠? S극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지? 이해되니? 항상 두 가지를 맞춥니다.
방향과 크기. 일단 방향 하나는 됐어요. 뭐라고? 얘도 전류가 곡선으로 흐르니까 원형도선 많이 말아놨으니까 전류가 곡선으로 지금 흐르고 있구나. 그럼 얘는 자기장이 직선처럼 형성이 될 텐데 이 직선 자기장에 꽂는 게 뭐야? 엄지요. 엄지를 여기다 꽂는 거죠. 그럼 그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무슨 극? N극. 엄지손가락에 N극이라고 쓴 겁니다. 돼요? 이 정도 되나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좀 크게.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A. 자, N극은 어디일까요? 됐나요? 그럼 얘도 따라가세요. 플러스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절로 넘어가고 있지. 그럼 넘어가고 있는데 내 손가락을 넘기시면 돼요. 됐나요? 아주 빨리 하시면 돼요. 넘겨, 엄지손가락이 이쪽 아니겠니? 이걸 넘겼는데 엄지가 일로 갈 수는 없죠.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넘기면 예. 그러면 여기에 엄지가 꽂히니까 여기를 N극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하나 됐어요? 두 번째, 이 원형도선에 가까운데 A점, 이 원형도선의 한가운데 B점. 자, 질문이요. A와 B 중에 자기장은 누가 세니? 됐나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선에 가까운 애가 세겠니? 원의 중심에서 세겠니? 되니? 이런 걸 틀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EX. 다시 한번요. 경우의 수가 딱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원통을 말았어. 올라갔어. 빙글빙글 돌았어. 여기다 플러스, 여기다 마이너스를 걸면 전류는 올라가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그쵸? 그러면 말아 쥐었으니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N극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쵸?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N극. 자, 그럼 다시 한번 점 찍어볼까? 도선에 가까운데 A점, 한가운데 B점. 자, 자기장은 누가 세다고? 그게 여기 시험 문제예요. 됐죠? 정리해볼게. 이 녀석의 자기장은 비례합니다. 전류의 세기.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기장이 세. 됐죠? 여기다가 쓰는 거야. 자기장 B는 뭐 틀려오는지 알겠지, 그지? 거리의 반비례, 거리의 반비례. 색깔 바꿨죠? 가문수의 비례. 몇 번 가만히의 비례. 이 솔레노이드를 몇 번을 가만히의 비례.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자기장이 세요. 그래서 이 녀석의 공식은 자기장 솔레노이드의 공식은 상수값은 달라요. 더 할 수 없습니다. K2' 치고요. 전류의 비례, 가문수의 비례. K2'의 Ni라고 써요. 자, 이 공식에는 거리의 개념이 없죠. 그게 이 녀석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 적어보면 솔레노이드의 내부의 자기장은
솔레노이드의 내부의 자기장은 거리에 상관이 없습니다.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은 거리에 가까울수록 안 되고요. 원의 중심일수록 안 되고요. 모두 다 똑같아요.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은 거리에 상관이 없다. 모두 다 똑같다. 그래서 이 위쪽을 흐르는 자기장과 이 가운데를 흐르는 자기장과 어디를 흐르는 자기장이든 다 똑같아요. 자, 뭐 틀려오는지 알겠지, 그지? 반지름 작을수록 세요. 거리에 가까울수록 세요. 많이 감을수록 세요. 거리에 상관없이 내부의 자기장은 모두 다 똑같아요. 됐니? 이 세 가지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솔레노이드 미쳤죠. 와, 이건 정말 과학의 혁명의 니네 이런 거 본 적 있어? 불이요. 이렇게 불을 피우면 요 가까이다 손 이렇게 되면 졸라 뜨겁지, 그지? 그죠? 이 녀석의 열이 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 녀석을 이렇게 철판으로 가두면, 그래서 바깥에다 이렇게 손을 대도 뜨거움이 전달되겠지, 그지? 됐어요? 만약에 이 불이 1억 도라면 여기다 철판을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 철판이 녹겠지. 그리고 이 사람이 손을 대면 졸라 뜨겁겠지. 그럼 이 안에다가 1억 도나 되는 열을 가둘 수 있겠니? 네. 지금 인간은 이 공간 안에 3억 도를 가둘 수 있어요. 안 녹아. 만져도 안 뜨거워. 3억 도나 돼. 태양의 중심 온도가 1500만 켈빈이거든요. 태양 중심. 그리고 태양의 겉이 6000이에요. 6000원짜리 태양인데 여기는 1억 원이 들어있는 거지. 그럼 온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겠지? 그걸 인간이 가두고 싶은 거야, 여기 안에다가. 그러면 태양보다 엄청나게 뜨거운 걸 요 안에다 가둘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조금씩만 뺐으면 굉장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몇 도를 가두는지가 전 세계 선진국을 대표하는 설계입니다. 우리나라는 포천에서 1억 도를 가두는데 성공했어요. 장난 아니지. 그럼 고등학교 1학년 선행해 본 사람 있나요? 1억 도라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죠. 수소 핵융합은 1000만 있으면 일어나니까. 장난 아니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생긴 원통에다가 솔레노이드를 막 미치도록 감아. 이렇게 감으면 여기에 1억 도의 온도가 올라가는 애를 여기다 가두잖아요? 그럼 여기서 열이 빠져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빠져나오다가 여기 도선에 걸려서 그 자기장에 영향을 받으면 요 도선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요. 이렇게만. 그리고 절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여기다가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으면 열이 여기서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니 여기에 서 있어도 사람이 안 뜨거운 거예요. 장난 아니지. 이런 걸 토카막이라고 합니다. 이걸 요만하게 만들어서 여기다 끼우면 아이언맨이 됩니다. 이런 걸 만드는 게 과학기술이에요. 에너지의 혁명이 올 겁니다. 다시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총 3가지. 도선이 직선이냐, 원형이냐, 솔레노이드냐. 직선 도선은 전류가 직선으로 흐르니까 엄지를 마이너스 있는 데보다 꽂습니다. 그리고 말아주면 자기장의 방향이요.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요. 됐니? 제곱의 반비례 써오면 안 돼. 두 번째, 원형 도선은 전류가 곡선으로 흐르겠죠. 그럼 말아주는 게 전류의 방향이 될 거고요.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인데 N극이라고 써줬어. 엄지가 가리키는 곳이 N극이에요. 나가서 돌아와 이러지 않아. 그냥 N극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얘는요, 반지름을 넣는 거고요. 원의 중심에서 자기장이 가장 세요. 그래서 원의 중심만 물어봅니다. 솔레노이드는 원형 도선을 여러 번 감은 거라고 그랬어요. 됐나요? 그럼 원형 도선을 여러 번 감았으니까 여기에 내용을 갖고 와서 원의 중심에서 자기장이 제일 세겠네? 절대로 안 된다 그랬지. 솔레노이드의 경우에는 거리의 반비례라는 공식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죠. 왜? 거리에 다 똑같은 자기장의 양을 갖고 있으니까. 어디만? 내부만. 그래서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생긴 막대 자석처럼 변하는 건 N극, X극을 가져. 그럼 외부는 이런 자기력선이 생겨나겠죠, 그죠? 그래서 양극 쪽이 자기장이 세요, 간격이 넓을수록 자기장은 약해요. 이런 단어는 외부일 때 쓰는 거예요. 됐나요? 내부, 요 솔레노이드의 내부의 자기장은 다 똑같다 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공식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N, 요 체크하세요. 요거 감은 수라 그랬습니다.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자기장이 세다. 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모든 시험 문제예요. 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예제별로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잘 가실까요?